전남 국립의대 공모사업 설명회가 목포대와 순천대에서 열렸습니다. 그동안 불공정성을 우려하며 공모 참여를 거부해온 순천대가 공모에 참여할지 주목됩니다. 추석을 앞두고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위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이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광주시, 자치구가 협력해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입학준비금 지원이 3년 만에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자치구가 돈이 없다는 입장인데 광주시는 추가 협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요즘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포장된 밀키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전남 수산업도 가공품으로 소비자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전라남도가 국립의대 공모 불참을 선언한 순천대에서 의대 설립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용역사의 공모 절차 설명에 순천대의 반박이 이어졌는데 공모 참여에 대해 순천대의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순천대에서 열린 전남권 의대 설립 설명회에는 순천대 교직원 100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남도는 의대 공모 절차와 기본 계획, 미추천 지역 지원 대책 등을 소개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전남도 법적 권한에 대해서는 정부로부터 요청을 받은 전남도가 의대를 설립할 대학을 정부에 추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민 공청회 그리고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의견 수렴을 통해서 평가 기준에 관련된 부분들을 확정을 하고 1시간 동안의 설명이 끝난 뒤 순천대 교직원들은 전남도에 열띤 반박을 펼쳤습니다. 우선 그동안 의대 공청회에 참석한 2,000명이 전체 도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겠느냐며 의견 수렴 과정이 부족하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모레 의대 신설 방식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이번 설명회가 형식적인 것 아니냐는 질타도 이어갔습니다. 여기에 전남도가 유력하게 내놓은 한 개 대학 2개 병원도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순천과 목포를 양쪽을 본다고 하면 이게 거의 거리가 15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곳에서는 임상을 하고 한 곳에서는 병원을 하고 한다는 것은 의과대학을 하고 한다는 거, 의과대학 교수가 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순천대는 공식적으로 공모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란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참여해야 한다는 여론도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남도는 오늘 설명회에서 나온 순천대와 목포대 의견을 정리한 뒤 모레 브리핑을 갖고 최종 설립 방식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옛 전방 일심방직 부지에 들어서는 복합 쇼핑몰 더현대 광주 건축을 위한 행정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오늘 복합 쇼핑몰 신활력 행정협의체 본회의를 개최해 더현대 광주의 건축 인허가 계획과 교통, 문화관광, 소상공인 상생 등 국가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국비 확보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광주시는 행정 절차 지연 요소를 부서별 실무회의 등을 통해 사전에 해소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원스톱 행정 처리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20대 여성이 다양한 머리 스타일을 합성해 보여주는 유료 앱에 얼굴 사진을 올렸더니 나체 사진 합성물이 나왔습니다. 깜짝 놀란 이 여성은 항의했고 앱 개발사는 기술적으로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29일 친구의 소개로 한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사용했습니다. 이 앱은 네이버의 자회사 스노우가 만든 것으로 어울리는 머리 스타일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해당 앱에 자신의 얼굴 사진을 올린 뒤 합성 결과물을 본 A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나체 사진과 합성된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되게 기대되는 마음으로 결과물을 기다렸는데 너무 선정적이고 되게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사진을 받아서 지난 5일에도 스노우의 또 다른 앱인 소다에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진 합성물이 나왔습니다. 스노우와 소다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모델은 개발 당시 성인물과 같은 선정적인 이미지도 학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이 인공지능 모델이 오픈소스로 개발됐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회사가 결과물을 제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출력단, 입력단에서 잘 컨트롤 못하게 되면 이용자가 볼 때는 이제 기대하지 않았던 좀 충격적인 장면들이 생성이 되기도 합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스노우는 오늘 자사 앱에 사과문을 올리고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스노우 측은 인공지능 기술 한계로 불완전한 이미지 결과물이 생성될 가능성이 일부 존재한다면서 시스템을 강화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불법 합성물이 사회적 논란을 빚은 가운데 대형 플랫폼 회사의 앱으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서 이용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명절 선물 구매하실 분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도라지나 한과 등 제조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찜기가 분주히 돌아가는 한 도라지 전과 업체. 국내산 조청으로만 담근 도라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청 포장지에는 100% 인도산 옥수수가 사용됐다고 표기돼 있습니다. 조청이 원산지 표시가 잘못됐더라고요. 수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양갱으로 유명한 광주의 한 한과 업체도 중국산 도라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다 적발됐습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된 양은 6kg, 금액은 210만 원에 달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달 26일부터 광주 전남 농축산물업체를 점검한 결과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은 35곳을 적발했습니다. 약밥과 모시송편, 호박 영양떡 등 품목도 다양했습니다.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되어 형사사건으로 처리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들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바른 원산지 표기 방법을 홍보하고 추석 전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가 여순 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한 일부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해당 표현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전남도의회, 제주도의회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여순 사건은 복잡한 정치적, 사회적인 배경 속에 국가폭력에 의해 발생했다면서 이를 반란으로 규정한 것은 역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같은 반란 표현은 지난 2011년 제정된 여순 사건 특별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며 즉각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이 3년 만에 중단 위기를 맞았습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관련 예산 분담을 미루자 시교육청이 운영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당장 내년도 예산 분담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지역 초중고 학생들에게 지급됐던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 운영이 불투명해졌습니다. 광주시 교육지원심의위원회에서 5개 자치구는 내년도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분을 낼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시 교육청과 광주시 5개 자치구는 지난 202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입학준비금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초중 고등학생들에게 필요한 교복과 체육복, 책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개학 직후인 3월 초등학생은 10만 원, 중고등학생은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필요한 예산은 광주시 교육청이 55%, 광주시가 25%, 5개 자치구가 나머지 20%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교복값 인상에 따라 기존 25만 원이었던 중고생 입학 지원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재정이 열악하다는 이유로 교복비 인상분만큼의 추가 예산 분담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시교육청이 예비비로 급히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고 광주시가 올해 추가 분담금을 뒤늦게 반영했지만 5개 자치구는 여전히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입학준비금에 대해서도 5개 자치구는 여전히 추가 예산 분담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수입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보편적 교육 복지와 다양한 교육 수요 증대에
관련해 재정 분배에 상당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자치구의 추가 분담 없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자치구별로 연간 추가 분담금이 적게는 1,800만 원, 많게는 8,600여만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자치구들이 교육복지에 무관심하다는 지적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당분간 5개 자치구를 상대로 예산 분담 관련 협의를 추가로 진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전라남도가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의 광주 민간 군공항 발언을 연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도는 이틀 연속 대변인 입장문을 내고 강기정 광주시장이 전남도를 상대로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에 함흥차사라며 표현한 것은 무안군민에게 보따리를 가져와야 할 광주시가 거꾸로 전라남도에게 가져와 주기를 바라는 표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광주시가 무안군민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는 진정성 있는 획기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이틀 연속 유감 입장문을 낼 정도로 김영록 전남지사의 불쾌감이 큰 것으로 해석됩니다. 코로나19 이후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도록 포장된 밀키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주로 생물 위주로 거래되던 수산물 유통시장의 흐름을 바꾸고 있는데요. 이런 움직임에 발맞춰 전남 수산업도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안의 한 영업업인은 생선 우럭을 반건조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생선을 반건조하면 맛이 더 좋아지고 유통기간도 2년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한 해 우럭 30톤, 6만 마리를 전국에 팔았습니다. 특히 이런 가공 과정은 홍수출하 시 가격을 안정시키는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홍수출하를 막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수출하 전에 매입을 해가지고 가공을 함으로써 우럭 가격의 안정화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고손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완도 전복도 가공품 개발에 적극적입니다. 전복 장조림과 전복죽, 손질이 끝난 전복 등을 개발하는 것은 물론 각종 해조류를 함께 조리하는 방법 등을 내놓으며 침체에 빠진 전복의 소비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트렌드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젊은 층들이 손질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그 생전복에서 가공 전복 쪽으로 이렇게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 밀키트 시장이 5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성장하는 가운데 손질이 필요 없고 조리가 간편한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구매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비 패턴 변화에 발맞춰 전남의 수산물 생산과 유통도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KBC 강동일입니다.